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6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전화가 와서 집으로 온다고 했는데 거절을 했습니다. 아들은 지난 일을 죄송하다며 계속 사과를 하고 싶다 했지만 저는 마음의 앙금이 아직 다 풀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1년 전 아들에게 크게 실망한 일이 있었는데 자식이니 결국 언젠가는 마음을 풀고 용서를 해주겠지만 지금 당장은 이해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네요. 저는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딸과 아들은 5살 터울이고요. 남편은 10년 전 급성 간염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과 저는 작은 공장을 함께 운영했는데요. 따로 직원이 있는 번듯한 공장은 아니고 하청을 받아서 남편과 저 둘이서만 일을 했었습니다. 공장 규모는 작아도 거기서 열심히 일해 딸, 아들 다 키워서 대학까지 보냈죠. 남편이 10년 전에 운명을 달리하고 나서 공장은 다른 사람에게 넘겼고 그 후로 저는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딸은 어렸을 때부터 야무지고 똑똑했습니다. 머리도 좋고 뭐든 적극적이고 리더십도 있어서 학교에서도 반장이랑 회장을 도맡아서 할 정도였어요. 어딜 갖다 놔도 걱정 안 되는 그런 아이였죠. 대학교 때 서울에 있는 학교를 들어갔고 그때부터 자취 생활하고 졸업 후 사업하면서 아예 터잡고 삽니다. 제가 있는 부산에도 종종 내려오고요. 딸은 졸업 후 요식업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후에 퇴사를 하고 본인 사업을 시작했어요. 딸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저도 열심히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야무진 아이고 뭐든지 어련히 알아서 잘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초반에 고생도 좀 했다지만 결국은 자리를 잘 잡았고 제주도며 전라도며 전국적으로 체인점도 늘려간다고 하더라고요. 딸의 사업이 안정되고 나서부터는 저에게 각종 선물과 용돈도 자주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안 챙겨줘도 된다고 하는데도 딸은 자기가 멀리 있어서 엄마를 못 챙겨서 미안하다며 물심양면 저를 잘 챙겨주었죠. 저도 그런 딸이 고마워서 서울 딸네 집에도 종종 올라가 반찬도 만들어주고 집안일도 좀 거들어주고 하고요. 주변에서는 사업가로 잘 나가고 돈 잘 버는 딸 둬서 좋겠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반면 둘째 아들은 지 누나랑 다르게 전부터 공부하고는 담 쌓고 노는 걸 원체 좋아했어요. 고등학교도 동네에서 제일 공부 못하기로 유명한 학교를 갔고 허구한 날 PC방 가고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고 한 번은 가출도 했어서 남편이 아들 멱살 잡고 끌고 온 적도 있습니다. 하여튼 아들은 말썽을 좀 피웠죠. 그래도 여차저차 대학까지는 들어갔고 졸업 후에 집 밥벌이만 하고 살면 소원이 없겠다 싶었는데 그래도 군대 제대하고 철이 좀 들었는지 복학 후에는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아르바이트도 해서 부모한테 내복도 사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아들은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했는데 회사를 들어가기만 하면 짧으면 3개월, 길어도 6개월 이상을 못 다니는 겁니다. 이유도 각양각색이었죠. 회사가 작아서 다니기 싫고 비전이 없어서 다니기 싫고 상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니기 싫고 등등 자리를 못 잡고 방황하는 아들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저희 딸이 동생더러 아예 서울로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자리 줄 테니 자기 밑에서 일 배우라고요. 하지만 아들은 부산을 안 떠나고 싶다고 했고 결국 딸은 본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매장 하나를 부산 지경으로 내면서 동생에게 운영을 맡겼습니다. 다행히 그게 안정적으로 잘 돼서 아들도 자리를 잘 잡고 일을 했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들이 부산을 안 떠나고 싶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바로 오랫동안 사귀었던 여자친구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학교 복학하고 나서부터 쭉 사귀었던 여자친구라고 하는데
저희 아들이 좋아서 죽고 못 살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싶다고 데리고 왔는데 이름은 정샘이라고 했고 새초롬하게 예쁜 인상이었죠. 저희 아들이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니 저도 세미를 좋은 마음으로 봤습니다. 아들과 세미는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잘 만났습니다. 아들이 청약된 아파트 완공만 되면 날짜에 맞춰 바로 결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누나의 추천으로 청약을 해서 당첨되었던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저도 아들 여자친구라고 하니 궁금해서 한 번씩 보자고 했는데 세미는 제가 어려운지 잘 안 오려고 한다더라고요. 딸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에이, 결혼하고 보면 되지 엄마. 뭘 지금부터 봐. 세미 부담스러워해. 그러더라고요. 제 딴에는 예비 며느리이기도 하다 보니 보고 싶고 또 챙겨주고 싶어서 보자고 한 건데 딸 얘기 들으니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결혼할 때까지 일절 보자고 안 했습니다. 제 딴에는 좋은 시어머니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담스러운 시어머니가 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혼 이야기가 나왔고 양가 상견례를 했습니다. 세민의 부모님과 만났고 나름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세민의 부모님은 허풍이 좀 있으시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예비 사돈께서 자기가 부산하고 김해 쪽에 땅 가진 게 제법 있다는 소리를 한참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사위가 집을 청약으로 해온다고 하니까 결혼하면 사위한테 차를 한 대 뽑아주시겠다고 하고 신혼여행비 이런 것도 다 대줄 테니 가까운 데 가지 말고 미국이나 유럽 여행 다녀와라 그러시더라고요. 하지만 말씀과 달리 막상 결혼할 때 세미가 해올 수 있는 돈은 2천만 원이 전부라고 했습니다. 세미가 일하면서 모은 돈 1천만 원에 친정에서 보태준 돈 1천만 원, 이렇게 2천만 원이요. 당연히 저희 아들에게 차도 안 사주셨죠. 2천만 원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땅이 많네, 사위한테 차를 사주네 등등 그런 얘기를 애초에 안 하셨으면 모를까. 돈 많은 척 허풍은 꽤 있으신 편이구나 싶더라고요. 하여튼 신혼집은 저희 아들 청약된 아파트에서 하기로 하고 저는 결혼비용 보태라고 3천만 원 보태주고 큰딸도 1천만 원 정도 줬다더라고요. 그걸로 아파트 잔금 치를 때 보태고 모자란 건 대출 받았다고 하고요. 하여튼 그렇게 결혼하고 신혼집에서 잘 살았습니다. 신혼이다 보니 아들네에는 여기저기 잘 놀러 다니는 것 같았고 명절이나 생일 아니면 저희 집엔 거의 안 왔습니다. 저도 굳이 따로 연락하거나 부르지도 않았어요. 결혼했으면 아들네의 삶이 있는 거고 저도 저 나름대로 바쁘니까요. 다만 한 번씩 며느리가 저희 집에 놀러 오면 제 가방이나 옷, 가전제품 같은 건 잘 구경하더군요. 어머님 이건 어디서 사셨어요? 이건 얼마 주셨어요? 하면서요. 거의 제가 산 건 아니고 저희 딸이 옷이나 가방, 최신 가전제품, 건강식품 같은 걸 잘 보내주었거든요. 보내지 말라고 해도 종종 보내줬고 저도 쓰는 것만 주로 쓰다 보니 안 쓰는 건 다 모아두었죠. 며느리가 와서 보고 예쁘다 어쩐다 하길래 잘 안 쓰는 것들은 선물도 해줬습니다. 어차피 잘 안 쓰는데 며느리는 갖고 싶어 하니까 준 거죠. 그런데 나중에 딸이 알고서는 엄마 사준 건데 왜 며느리 주냐고 섭섭해하길래 미안하다고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주긴 했지만요. 하여튼 그렇게 아들이 결혼하고도 1년 정도가 흘렀을 무렵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더라고요. 너무 잘됐다 싶어서 축하를 해주었죠. 그런데 며느리가 임신한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저희 딸이 집에 놀러와 있었고 아들 내외도 집에 놀러왔죠. 식사를 하고 다 같이 둘러앉아 과일을 먹고 있는데 며느리가 저에게 불쑥 그러는 겁니다. 어머니, 나중에 저희 금복이 나으면 어머님이 좀 봐주실 거죠? 라는 거예요.
며느리나 아들은 당연하다는 듯 저에게 애를 봐달라고 말했는데 저는 생각지 못해서 좀 놀랐습니다. 애초에 저랑 상의했던 것도 아니고요. 내가? 네, 저도 일 다니잖아요. 어머님 집에 계시니까 좀 봐주실 수 있으시죠? 그런 얘기를 왜 갑자기 하니?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제가 좀 곤란해하니까 며느리가 더 놀란 얼굴이더라고요.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아 놓고 당연히 제가 봐줄 줄 알았나 봐요. 아, 우리는 엄마가 당연히 봐주실 줄 알았어요. 나랑 그런 얘기 안 했었잖아. 엄마야, 어차피 집에 계시니까. 물론 저도 따로 일 안 하고 집에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취미 생활도 하고 있고 모임도 있고 나름 바빴거든요. 저도 평생 남편과 공장 운영하면서 바쁘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라도 여가 생활 즐기면서 지냈던 건데 제가 집에 있으니 당연히 그리고 흔쾌히 아이를 봐줄 줄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딸이 며느리더러 출산휴가 1년 정도 쓸 수 있지 않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는 3개월 정도만 출산휴가를 쓸 거고 그 뒤에는 바로 복직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회사는 큰 회사가 아니라서 오래 쉬면 자리를 뺏기고 승진도 어렵다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저한테 아이 좀 봐주시라 하는 겁니다. 저도 평생 몸쓰는 공장 일을 했기 때문에 허리하고 손목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고질병 때문에 아직도 한의원 가서 침도 종종 맞고요. 딸은 엄마도 허리랑 손목이 안 좋아서 애를 그렇게 전적으로 보는 건 힘드실 거라며 차라리 육아 도우미나 어린이집을 알아보는 게 어떠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엄청 서운해하면서 요즘 육아 도우미나 어린이집 사건 사고가 TV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 어린애를 불안해서 그런데 어떻게 맡기느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딸이 그럼 친정어머니도 집에 있으시지 않느냐 물었죠. 그랬더니 며느리가 친정어머니는 몸이 너무 약하고 건강이 안 좋아서 하루에 반은 누워 계실 정도랍니다. 저도 상견례랑 결혼식 때밖에 사돈을 못 보긴 했지만 그렇게 몸이 안 좋아 보이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며느리 말로는 자기 엄마는 애를 봐줄 건강 상태가 안 된다더군요. 하여튼 아들 내외는 자기들은 둘 다 일하느라 바쁘고 저는 집에 있으니 손주를 당연히 봐주셔야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쩔 수 없이 제가 봐주기로 했습니다. 육아에 손 놓은 지 오래되어서 잘 돌볼 수 있을지 걱정도 되고 또 저도 제 나름대로 뭐 배우러도 다니고 모임도 있고 해서 바쁘긴 하지만 아들내애가 부탁하는데 어쩌겠나요. 부모가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움을 줄 수밖에 없죠. 그렇게 제가 봐주기로 했고 그 후 며느리는 출산을 했습니다. 3개월 정도 며느리가 돌봤고 그 후 복직을 한다며 이제는 저한테 봐달라고 했죠. 원래는 저보고 매일 아들네 집에 와서 애를 돌봐달라고 하는데 저는 운전도 안 하고 매일 그렇게 오다니는 게 쉽지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애를 맡기고 싶으면 너네가 애를 데리고 우리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출근할 때 저희 집에 아이를 맡기고 가고 며느리가 퇴근할 때 와서 데리고 가곤 했죠. 손주는 당연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쁘지만 또 육아는 너무 힘들고 고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아들내에 도와주는 거고 내 손주니 힘들어도 나름 정성껏 아이를 돌봐주었죠. 그런데 아무리 제가 손주를 돌봐주는 거라지만 아들 내외 둘 다 저한테 고생 많으시다고 용돈 한 번을 안 챙겨주더라고요. 아이 돌보면서 필요한 돈은 아들 생활비 카드로 쓰기는 하는데 따로 저한테 용돈이랍시고 챙겨주는 건 전혀 없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치사해서 달라고 하기 그래서 말은 안 했지만 저도 사람인데 마음이 상했죠. 주변 친구들 보면 아무리 손주라고 해도 200~300 정도는 받고 돌봐주는 경우가 많다는데 저는 돈 한 푼 없이 애만 덜렁 맡기니까요.
그렇다고 아들 내외가 형편이 너무 어려운 것 같으면 저도 그런 생각 안 하죠. 아들 가게도 장사 잘 되고 며느리도 월급 따박따박 벌면서 일 다니고 있고요. 대출이 좀 있긴 해도 집도 본인 자가고 돈 들어갈 일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텐데 입을 싹 닦는 겁니다. 그렇다고 저한테 대단히 고마워하거나 마음 쓰는 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어쩔 때 보면 며느리는 자기가 손주 낳아줬으니 할 도리는 다 했다. 키우는 건 어머님이 당연히 해주셔라 라는 태도까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좀 감정이 상해 있었는데 안 그래도 딸이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애 보느라 고생 많지? 취미생활도 못 다니고. 아휴, 그렇지 뭐. 어쩌겠니? 엄마가 이렇게 희생하고 고생하시는 거 종혁이랑 세미는 고마워나 해? 그럼. 걔네 달에 얼마 정도 주는데? 꼴랑 100만 원 주고 이러는 거 아니지? 뭘 줘? 그런 거 없어. 뭐? 아예 없다고? 엄마가 하루 종일 평일 내내 애 봐주는데 아무것도 안 해줬다고? 미친 거 아니야? 걔네도 뭐 이제 애 키우려면 돈 많이 모아야 되니까. 종혁이 걔 매출 좋잖아. 올케도 돈 벌고. 미쳤나 봐. 있어봐 엄마. 라면서 아들한테 뭐라고 했나 보더라고요. 아들하고 딸하고 크게 한판 싸운 것 같은데 그 다음날 아들이 따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사실은 자기가 아는 형이랑 다른 사업을 구상 중이랍니다. 그래서 돈 드는 게 많다는 거예요. 저는 놀래서 물었죠. 아니 무슨 사업? 지금 하는 매장 잘 된다며. 너네 누나가 너 생각해서 직영점 운영 맡겼잖아. 어쨌든 누나 가게고 내가 사장은 아니잖아요. 나는 그냥 운영만 해주는 거고. 그게 너한테 사장 맡겨준 거지. 그리고 너네 누나가 너 어련히 돈 잘 챙겨줘? 아 그렇긴 해도 솔직히 가게 하나 해주고 누나가 너무 지 마음대로 하려 그래요. 동생인데 좀 봐주는 것도 없고 너무 깐깐하게 구는 것도 숨막히고. 어쨌든 나도 결혼하고 한 가정이 가정인데 매번 무슨 어린애 혼내키듯 저러는 것도 짜증나고. 누나가 너 안 좋으라고 그런 소리 해? 너네 누나가 틀린 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 아 엄마는 맨날 누나만 닮았다 그러세요. 섭섭하게. 하여튼 누나한테 그 용돈 얘기 들었는데 애도 봐주시는데 따로 돈 챙겨드리고 그렇게 못한 건 죄송해요. 샘이나 나나 엄마한테 진짜 감사하죠.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민준이 이렇게 잘 돌봐줘서 우리도 그 덕에 일할 때 지장 안 받고 얼마나 감사한데요. 근데 엄마가 나 좀 이해해줘요. 나 지금 이래저래 새로 시작하는 사업 자금 때문에 돈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엄마한테 따로 드릴 돈이 없어요. 대신 엄마, 나 사업 잘 되면 진짜 엄마한테 크게 해줄게. 진짜로요. 아들이 아는 형과 새로 준비 중인 사업이라는 게 바닷가 쪽에 큰 카페를 짓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하던 매장이나 잘 했으면 좋겠는데 아들은 누나에게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꽤 있는 듯 했죠. 어쨌든 아들이 내내 자기 사정 좀 봐달라고 우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애 돌본다고 지한테 몇백만 원 턱턱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감사하다는 성의만 보여도 섭섭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아들이 지금은 돈 들어갈 때가 너무 많다고 하도 징징거리는데 제가 당장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어쨌든 돈 때문에 손주 봐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알겠다고 돈 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새로 사업한다고 하는 거 숨기지 말고 너네 누나한테도 물어보고 상의해보라고 했습니다. 큰딸이 그런 거 잘 아니까요. 아들은 알겠다고 하면서 대신 누나한테는 애 돌봐주는 값 엄마가 받는다고 거짓말 좀 해달라 하더라고요. 계속 엄마한테 안 드린다고 하면 누나가 난리 난다고요. 저는 한숨을 쉬며 알겠으니 네 일이나 열심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 딸이 종혁이가 엄마한테 돈 드리더냐고 묻길래 아들 부탁이 생각나서 그냥 달에 200 정도 챙겨주더라. 걔네가 알아서 챙겨주니까 마음 쓰지 마라 라고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또 몇 달간의 시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며느리 대신 아들이 손주를 데리러 왔어요.
며느리는 약속이 있어서 밥 먹고 늦게 온다기에 아들과 저녁이나 같이 먹자고 음식을 준비하는데 제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제 친구였죠. 희자야. 나 지금 아들 와서 밥 먹으려고 준비 중이야. 다음 달에 싱가포르 놀러 가는 거? 나는 어렵지. 그래, 애 봐야 되는데 어딜 가겠니? 너네끼리 재밌게 갔다 와.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전화를 들은 아들은 겸연쩍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엄마, 친구분들이랑 싱가포르 여행 가려다가 취소하신 거예요? 그렇지 뭐. 에이, 제가 괜히 죄송하네. 아이고, 죄송한 건 알아? 안다니까요. 엄마도 약속도 못 잡고 맨날 집에서 민준이만 봐서 어쩌지? 됐어. 내가 딱 1년 봐준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만 봐주고 손 털 거야. 그 뒤로 너네 부부가 알아서 해. 그건 나도 아는데. 엄마, 그러지 말고 우리랑 여행이나 한번 갈까요? 민준이도 데리고. 돌도 안 된 어린애를 데리고 어딜 가? 멀리 말고요. 가까이 베트남 같은데. 리조트 근사한 데 예약해서 거기서 푹 쉬다 오면 좋잖아. 됐네요. 어린애 데리고 비행기 타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너 돈도 없다며. 엄마 고생하시는데 그 정도도 못해? 따로 돈도 안 들이는데. 그럼 내가 너무 염치 없지. 그러지 말고 가요. 친구분들이랑 싱가포르도 못 가는데 우리랑 가요. 내가 다 준비할 테니까. 예? 아들 말에 저도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저라고 왜 여행 가는 게 싫겠나요? 아들이 돈 없다 그러고 또 손주가 너무 어리니 좀 그랬죠. 하지만 아들이 적극적으로 여행을 가자고 하길래 저도 좋다고 세미랑 잘 얘기해보고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세미도 당연히 좋다고 할 거라면서 그렇게 알고 준비하시라 하더라고요. 저도 오랜만에 가족과 여행 간다고 생각하니 설렜습니다. 딸한테 얘기를 했더니 딸도 잘 됐다고 하면서 가서 푹 쉬고 오라고 하더군요. 자기도 용돈 좀 넉넉히 드린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저도 나름 옷도 준비하고 들떴는데 아들이 얼마 뒤에 여행은 다음에 가자고 취소를 하는 겁니다. 지금 준비 중인 사업에 문제가 좀 있기도 하고 세미도 회사 연차를 붙여서 쓰기가 힘들다고 했다면서요. 그러면서 차라리 명절에 쉴 때 가자고 하더라고요. 여행 가자고 그래서 괜히 들떴다가 저도 김이 좀 샜습니다. 하지만 바쁘다는데 어쩌겠나요. 저도 알겠다고 하고 말았죠. 그런데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아들이 목요일 금요일에 주말까지 애 좀 엄마 집에서 봐달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사부인이 무슨 수술이 있어서 입원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아들 며느리가 병원에 좀 오다녀야 될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사돈어른은 일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가 있는다고 하고요. 무슨 수술이냐고 물으니 그렇게 큰 수술은 아니라고 다만 수술 후에 거동이 어려우니 며칠 동안만 옆을 지켜봐드려야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걱정이 돼서 사부인께 전화라도 드려야 되겠다고 하니 극구 그럴 필요 없다고 장모님도 좀 쉬셔야 되니 전화하실 필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알겠다고 했고 내가 민준이는 잘 봐줄 테니 어머님 잘 챙겨드리라고 그랬죠. 그렇게 민준이를 데리고 수요일 저녁에 저희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목요일 오전쯤에 사부인 걱정이 돼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런데 아들도 며느리도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수술은 오후에 한댔는데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고민 끝에 사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사부인은 전화를 받더라고요. 여보세요? 어머, 사부인, 저 종혁이 엄마입니다. 몸은 좀 괜찮으세요? 그 순간 사부인이 몹시 당황한 목소리로 갑자기 다 죽어가는 듯하게 목소리를 바꾸며 전화를 받으시더군요. 네, 사돈. 안녕하세요. 일부러 전화 주셨구나. 안 그러셔도 되는데. 종혁이가 자세하게 얘기 안 했는데
어디 수술하시는 거예요? 아, 뇌 쪽에. 어머, 뇌요? 아, 예. 근데 큰 수술은 아니고요. 하는데 옆이 이상하게 엄청 소란스럽고 웅성거리더라고요. 병원 같지가 않고요. 게다가 마치 공항인 것처럼 탑승 안내도 들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아, 지금 TV를 켜놨더니 어수선해가지고. 아, 예. 저기 사부인, 저 이제 검사 가야 돼서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수술 잘 받으시고 푹 쉬세요. 몸조리 잘 하시고요. 예. 그러고 다급히 끊어지더라고요. 좀 이상하기는 했지만 그냥 넘어갔죠. 그날 밤 아들에게 전화가 와서 장모님 수술 잘 끝났고 쉬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잘 보살펴 드리라고 하고 끊었죠. 그런데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딸에게 전화가 왔죠. 종미야. 엄마, 사돈어른이 아프셔서 수술하신다고 안 했어? 그래서 종혁이랑 세미가 엄마한테 민준이 맡기고 병원 가 있는다고 했지? 맞아. 내일 퇴원하며 민준이 데리러 올 거야. 왜? 근데 아무래도 아닌 것 같은데? 걔네 해외여행 간 것 같아. 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뭔 소린가 싶어 황당했죠.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해외? 아니, 내가 박종혁 SNS 알잖아. 서로 팔로우 돼 있단 말이야. 그 사진 올리고 하는 거? 근데 아까 그냥 심심해서 들어가 봤는데 뜬금없이 해외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는 거야. 샘이랑 조명이랑 사돈댁 어른 두 분까지. 어디 괌인가? 그런 데서 찍었더만. 그 말에 저는 어리둥절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사부인이 수술 때문에 병원에 가 계신다는데 무슨 괌? 그러니까 그래서 병원이라더니 설마 해외여행 간 건가 싶었는데 10분도 안 돼서 사진이 삭제되더라. 올리고 나서 아차 싶어서 삭제한 건지 모르겠는데 여튼 내가 분명히 봤어. 혹시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사돈 어른들만 모시고 여행 간 거 아니야? 라는데 그 순간 사부인과 통화했을 때 들리던 그 공항 소리가 떠오르더라고요. 사부인은 TV를 켜놨다지만 아무래도 공항에서 전화를 받은 느낌이었죠. 그 순간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요. 저한테 여행 가자고 해놓고 바빠서 취소를 할 땐 언제고 사돈어른 둘 모시고 여행을 갔다고 생각하니 배신감이 확 들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아니다 보니 아들이 돌아오면 물어볼 작정이었죠. 그렇게 심란한 기분으로 하루가 지났고 다음날 저는 아들네의 집으로 택시 타고 갔습니다. 민준이를 업고요. 도착해보니 민준이가 잠이 들었더라고요. 아들네의 집 비밀번호는 원래 알고 있어서 안으로 들어가 있었죠. 아이가 잠이 들었다 보니 눕히려고요. 그렇게 안방으로 들어가 아이를 눕히고 옆에서 토닥여주고 있다가 저도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잤을까? 무슨 소리가 들려서 잠에서 깼죠. 거실에서는 며느리가 통화를 하며 집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나 이제 집에 들어왔어. 남편은 주차하고 담배 피우고 올라온다고 집만 내려줘서 나 혼자 먼저 올라왔어. 여행? 당연히 재밌었지. 우리 민준이 시어머니가 봐주고 있어. 오늘까지 봐준다 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내일 퇴근하고 데리러 간다고 하려고. 여행 누구랑 갔냐고? 우리 엄마 아빠랑 같이 갔지. 너무 재밌더라고. 야, 민준이를 어떻게 데리고 가? 애 있었으면 꼼짝없이 리조트 안에서만 있어야 되는데. 애 없으니까 편하게 놀다 온 거지. 애는 시어머니가 봤어. 갑자기 무슨 감이냐고? 아니, 전에 남편이 시어머니랑 같이 베트남에 가자는 거야. 나도 같이. 내가 미쳤니? 시어머니랑 같이 해외여행을 가게? 그게 여행이야? 아, 생각만 해도 싫다. 그래서 남편한테 엄청 뭐라고 했지. 너는 너네 엄마만 챙기냐? 사회가 돼서 우리 부모님은 안 챙기냐고. 그래서 남편이 시어머니랑 가는 여행은 바로 취소하고 우리 가족이랑 여행 갔다 온 거야.
시어머니한테는 엄마 아프다고 뻥치고 갔다 왔는데 어떻게 알겠어. 시어머니랑은 절대 여행 안 가지. 시어머니는 집에서 애나 보시라 그래.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듣는데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더라고요. 저한테 거짓말하고 사돈댁과 함께 여행을 간 것 같다는 딸의 말도 사실이었는데 며느리 짓거리는 말 때문에 더 화가 났습니다. 저는 애나 보라며 미쳤다고 저랑 같이 여행을 가냐는데 그때 느꼈던 배신감과 분노는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지네 애 봐주느라 몇 달 동안 고생하는 저는 나 몰라라 하고 기껏 여행 한번 가자더니 며느리 말 한마디에 그것도 바로 취소하고 화가 나다 못해 아들 내에게 한멸이 났습니다. 그 순간 비밀번호 해제하는 소리와 함께 아들도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야? 엄마 신발 아니야? 신발? 무슨 신발? 나 못 봤는데? 여기 이거. 어머, 이거 진짜 어머님 신발인데? 이게 여기 왜 있지? 그 순간 자던 아이가 인기척에 놀라서 깼습니다. 으앙하고 울음을 터뜨렸고 저는 굳은 얼굴로 아이 안고 밖으로 나갔어요. 제가 방에 있는 줄도 몰랐을 텐데 갑자기 아이 안고 나오니 며느리는 무슨 저승사자라도 본 양 기함을 하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방에서 나오니 아들도 놀라서 입만 떡 벌리고 있는 겁니다. 엄마가 왜 방에서 언제 오셨어요? 저는 아무 말 않고 우는 아이를 아들 품에 안겨줬습니다. 그리고 방에 있던 제 가방 챙겨서 나왔죠. 며느리는 얼굴이 사색이 된 채 언제 오셨느냐 식사라도 하고 가셔라 어쩔 줄 몰라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여행 재밌게 잘 갔다 왔어? 네? 좀 전에 친구랑 통화한 거니? 제 말에 며느리가 대답도 못하고 제 눈치와 아들 눈치를 보더라고요. 나한테는 사부인 수술 받는다고 해놓고 친정 부모님하고 괌 갔다 왔다고. 재밌었겠네. 방금 시어머니랑 미쳤다고 같이 여행 가겠느냐고 그랬지? 그래. 나는 미쳐서 그동안 돈 한 푼 안 받고 니네 자식 돌봐줬나 보다. 아무리 내가 부모라고 해도 너네가 자식 며느리라서 내가 물심양면 도와준다고 해도 너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싶다. 이제 민준이 더 이상 못 봐주니까 데리고 오지 마라. 그리고 세미야, 네가 그렇게 나를 질색팔색하는지 몰랐다. 그렇게 시어머니가 싫으면서 나한테 애는 왜 봐달라고 했니? 앞으로 너도 종혁이도 그리고 민준이도 우리 집 다시는 오지 마라. 너네 얼굴 이제 안 보고 살고 싶으니까. 저는 그렇게 나지막히 말하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아들은 놀라서 저를 막아설길래 제가 확 떠밀어 버렸어요. 너무 괘씸해서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거기 더 있다간 폭발할 것 같아서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그렇게 택시 타고 집으로 오는데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요. 눈물이 다 나려고 하더라고요. 딸에게 전화를 해서 있었던 일 다 얘기했더니 딸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이것들이 미쳤느냐고 욕을 퍼붓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사실 아들이 그동안 애 봐준 수고비 한번 준 적 없다는 소리도 했습니다. 지들 위해서 내가 도와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딸한테 다 얘기했죠. 딸은 지들 돈 벌어서 뭐에 쓴다고 엄마한테 감사하다고 용돈 한번 안 드렸느냐 노발대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종혁이 사업한다고 하던데 너는 그거 몰랐냐고 했더니 딸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분명 누나하고 의논해서 하라고 했는데도 누나한테는 일절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일을 벌였던 모양이더라고요. 딸은 바로 아들에게 전화해서 퍼부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큰 싸움이 됐죠. 딸은 엄마한테 들어보니 사업한다 어쩐다 하는 모양인데 그럼 그거나 하고 더 이상 내 가게에는 나오지 말라고 했답니다. 매장에서 아들을 자른 거죠. 아들도 더럽고 치사해서 안 나올 거라고 했다네요. 그 후 아들과 며느리가 저에게 전화를 여러 통 했는데 저는 일절 받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내까지 데리고 와서 초인종을 누르기도 하고 문 밖에서 죄송하네 어쩌네 하는데 그냥 돌아가라고 하고 문 안 열어줬습니다. 너무 괘씸해서 얼굴도 보기 싫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아들네의 연락 싹 끊고 지냈습니다. 딸이 쫓아냈기에 아들은 더 이상 직영점에 출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손주 안 봐줘도 되니 예전처럼 운동도 다니고 모임도 다니고 똑같이 제 생활했죠. 몇 달간 아이 돌보느라 허리고 손목이고 안 아픈 데가 없었는데 병원도 다니면서 치료도 받고요. 하루 종일 아이 뒤치다꺼리 하느라 내 시간을 못 가졌는데 오랜만에 제 시간 가지니 편하고 좋더군요. 딸은 저에게 동생 내외 생각하며 너무 괘씸하다며 올케한테도 너무 화가 나지만 동생한테 더 열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물론 말 함부로 한 건 며느리지만 괘씸하기는 아들이 더 괘씸하더라고요. 어쨌든 며느리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고 아들은 제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며느리 한마디에 저랑 여행 가자는 거 싹 취소하고 장인 장모랑은 바로 여행 떠나고 또 제 희생은 당연하다는 듯 애 맡기고요. 며느리보다 등신 같은 아들한테 더 화가 났죠. 저도 당분간은 걔네 보고 싶지 않다고 딸한테 얘기했습니다. 딸한테 들어보니 결국 민준이는 사부인이 맡아주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몇 달 후 아들한테도 문제가 꽤나 생긴 모양이었습니다. 아는 형이랑 동업을 한다고 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아는 형이라는 사람은 사업에서 빠졌다고 하더군요. 저희 아들 혼자 일을 벌여놨으니 어떻게든 오픈을 해보려 하는데 자금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신혼집 아파트 담보대출까지 받았는데도 모자라다며 결국 지네 누나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오픈하기로 한 매장이 자금 문제로 미뤄지면서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을 했답니다. 대출도 너무 많이 받았다고요. 하지만 저희 딸은 단칼에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누나더러 살려달라 어쩐다 하길래 저희 딸이 그랬답니다. 네가 그래도 동생이라고 우리 매장 운영하라고 직영점 사장 직함도 줬는데 네가 싫다고 박차고 나가지 않았느냐. 게다가 엄마한테도 그런 상처를 주지 않았느냐. 엄마한테는 희생만 강요하고 니네 장인장모만 챙길 것 같으면 돈도 그쪽에 해달라고 해라. 너네 장인어른이 땅이 많다고 안 했느냐. 그 땅 좀 팔아서 도와달라고 해라 라고요. 그랬더니 아들이 자기 장인장모 돈 하나도 없다고 허세랑 허풍만 심하지 실질적으로 돈은 전혀 없다면서 누나 보고 계속 도와달라 했던 모양인데 어쨌든 저희 딸도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그 후 한동안 연락 끊겼다가 아들이 얼마 전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해도 그때 너무 잘못했다고 그리고 세미가 그렇게 말한 건 너무 실망이라면서 샘이랑 그 일로 심하게 싸우고 이혼 얘기까지 오가다가 요즘은 냉전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누나한테 도움 안 받아도 되는데 그저 엄마한테 너무 죄송해서 사과드리고 싶다며 찾아오겠다고 문자가 온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당분간은 네 얼굴 안 보고 싶으니 나 좀 내버려 두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자식이고 진심으로 사죄를 한다고 해도 저도 마음속의 서운함이 잘 풀리지는 않네요. 저렇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하니 저도 언젠가는 못 이기는 척 넘어가지고 용서해 주어야겠죠. 하지만 당분간은 그러고 싶지 않아서 일단 놔두고 있습니다. 부모라고 자식한테 무조건 도움을 주어야 하고 희생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건만 그토록 저에게 바라기만 하고 또 니네 누나한테도 그러면 안 되죠. 동생이라고 먹고 살 길 도와줬는데 그런 누나가 한두 마디 한다고 듣기 싫어서 독립하려고 하고 아들이나 며느리나 참 둘 다 얼마나 철딱서니가 없는지요. 이번 일로 고생도 좀 하고 가족의 고마움도 진심으로 좀 느꼈으면 하네요. 언젠가 정말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친다면 그리고 제 마음이 어느 정도 풀린다면 그때는 저도 받아주려 합니다. 딸이 휴가를 좀 냈다며 저랑 둘이서 제주도 여행을 가자고 해서 곧 여행도 다녀올 생각입니다. 그래도 딸이 든든하게 제 곁을 지켜주고 힘이 되어주어서 참 고맙네요. 딸아들 다 똑같은 자식이지만 저도 저를 위해 마음 써주는 딸에게 좀 더 마음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